자, 이제 24페이지 내용이고요. 자, 이제 24페이지 속력속도, 그 다음에 26페이지 이제 뭐 가속도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좀 들어가 있을 텐데, 이제 슬금슬금 물리가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는 부분인 거죠. 근데 지금처럼 좀 정리해 두실 때 정의, 관계식, 관계 그래프 이런 식으로 계속 구조화들 시키면 문제 보면서도 얘는 정의에 관련된 거네, 관계식에 관련된 거네, 관계 그래프에 관련된 거네, 이러한 부분들 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속력, 속도에 대한 내용들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속력, 속도 처음 뭐 정의를 모르는 친구들은 당연히 없겠죠. 근데 저 정의 부분들 이렇게 좀 이제 이야기 할 건데 재밌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대. 왜냐면 쌤이 요즘 나한테서 물리 배웠던 녀석이 이제 개인 수업으로 물리 수업을 했던 친구가 쌤이 화학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해가지고 지금 화학 수업을 하고 있거든. 근데 쌤 요즘 일주일 풀로 일을 하거든. 진짜 아침부터 밤까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거의. 그래서 막 옆에서 일 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을 줄일 수가 없어. 왜냐? 그 뭐지? 코로나 때 수업이 많이 줄어들었었잖아. 현강 수업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현강 수업이 없다 보면 사람이 일이 있다가 일이 없어지면 꼭 뻘짓을 하더라고. 그래서 뭐 할 거 없나 했더니 옆에 사람들이 다 주식 투자를 하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했더니 헉 하고 망했지. 그리고 뉴턴을 떠올렸죠. 뉴턴의 머리로도 주식 투자를 망하는데 나 같은 돌대가리는 얼마나 더 망할까. 근데 이제 막 망해가지고 있으니까 막 속이 아픈 거야. 만회해야 되는데 그 다음 찾아본 게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에 들어갔더니 주식에서 이만큼 내려갔다며 진짜 부동산은 거의 이만큼까지 내려가더라고요. 뭐지? 이게 사람이 이 순간이 되면 정신을 빨리 차려야 되는데 또 다른 걸 찾더라고. 또 이렇게 보니까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거, 코인이 보이네. 그래서 코인에 들어갔더니 바닥을 뚫고 들어간 거야. 와, 진짜 쌤, 한강에도 가봤어. 강물을 보면서. 그래서 진짠가 확인해봤어. 한강에서 하도 뛰어내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한강 다리에 기름칠해져 있는 거 혹시 알아? 왜냐면 거기 못 올라가게 하려고, 미끄럽게 하려고 마찰력을 줄여서 미끌미끌하며 못 올라가잖아, 난간을. 그래서 기름칠이 돼 있거든. 정말로 기름칠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한강을 보면서 와, 빠지면 차갑겠지? 한강에 빠져서 죽으면 거의 대부분이 저체온증으로 죽는데, 그 물에 들어갈 때 충격 이런 게 아니고 물속에서 하도 추우니까 저체온증으로 죽는 게 다반사래. 그래서 저체온증 막 이런 거 떠올리면서 있다가 아니지 뭐 하고 열심히 딴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풀로 수업을 잡아놓고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친구들의 신분이 학생이다 보니까 뭐 하는 거야? 공부를 안 하잖아. 그러면 계속 딴 것들이 생각나. 공부에 집중을 안 하고 있으면 쟤는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여행 간다는데, 쟤 깸방 간다는데, 쟤 뭐 한다는데, 계속 이런 부분들이 크게 느껴질 것 같아. 그걸 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공부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주어진 거에 대해서. 그래서 29이 되고 깨달았죠. 내가 제일 잘하는 건 부동산, 주식, 코인 이런 건 내게 아니구나. 내가 제일 잘하고 좋아하는 거 친구들하고 같이 물리 이야기하는 게 나한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구나. 그걸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헛소리 그만하고 이제 좀 살펴봅시다. 근데
준범이 표정은 처음에 굉장히 밝았거든? 근데 계속 우울한 표정으로 변해가는 그냥 나만의 느낌인가? 미안. 그냥 관심을 보이는 거야. 그렇다고, 쌤이 뭐 남자를 좋아하거나 뭐 이런 거 아니야. 나 정상적인 두 딸을 둔 아빠입니다. 자, 헛소리 그만하고 한번 살펴봐 봅시다. 마찬가지야. 공부하는 방법은 정의, 관계식, 관계, 그래프. 지금 우리 살펴보면 항상 동안의 앞에 있는 이 녀석들이 누가 되는 거야? 기존 물리량. 동안의 뒤에 있는 이 물리량들이 누구? 비교 물리량. 그래서 쌤이 겨울방학 때 수업했을 때 이런 표현들을 썼죠. 쌤이 사과 1개 먹는 동안에 희민이는 사과를 2개를 먹었습니다. 고로 희민이는 돼지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 왜? 내가 기준이니까. 나 1개 먹을 때 2개 먹었으니까 너 많이 먹었네? 우리 꿀꿀이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근데 같은 표현으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A 하는 동안의 B가 아니고 A에 대한 B.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과 1개 먹는 것에 대한 사과 2개를 먹었대. 그래서 넌 많이 먹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물리에서의 정의는 다 지금처럼 어떻게? A 하는 동안의 B, A에 대한 B, 기준분의 비교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관계식은 항상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야? 기준분의 비교 형태로 만들지. 그래서 쌤이 아까 그 수업 시작할 때 화학 수업한다 그랬었잖아. 화학 구조도 똑같지. 근데 화학에서 배우는 건 A 하는 동안의 B, A에 대한 B가 아니고 구조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A 당 B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애들이 참 화학도 싫어하겠구나. 쌤이 수업도 이렇게 좀 준비하면서 보니까 물질 1몰당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 이게 뭐야? 화학에서는 기준분의 비교를 당으로 이야기하는 것뿐인 것이고 물리에서는 어떻게? 동안이나 대안으로 그냥 기준 비교에 대한 정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몰 부분 일단은 양적 관계의 핵심이 얘인데 친구들이 그냥 지나치는 경우들이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얘가 기준이 뭐고 비교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 구해. 숫자들만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 부분들이 많은 걸 보면서 이래서 애들이 물리나 화학 이런 관계식부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자, 헛소리 그만하고요. 아무튼 시간 동안 우리는 이동한 거리 무엇? 속력이고요. 시간 동안 이동한 위치 변화량 변이 속도고요. 물론 속도는 무슨 물리량? 크기와 방향을 고려해야 되고요. 속력은 누구도 고려하시면 된다. 크기만 고려해 주면 되는 스칼라 물리량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분의 비교 형태로 가다 보니까 시간 동안의 거리, 시간 동안 변한 위치로 관계식들을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속력과 속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언제나 속력이 누구보다 클 수밖에 없다. 속도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즉, 이 말인 즉슨 속력이 속도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너는 운동 방향이 뭐였다? 변했구나. 속력과 속도가 같았다.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또 운동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또 언급합니다. 거리 변이와 마찬가지로. 자, 그런데 여기에서부터는 하나 더 들어가. 시간으로 정의되는 모든 물리량은 두 가지 값이 있죠. 순간값과 평균값. 그래서 순간전류, 평균전류. 왜? 시간으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순간인률, 평균인률. 왜? 시간으로 기준을 잡았으니까. 그래서 시간으로 약속되는 모든 물리량들은 다 어떻게? 순간값과 평균값을 가진다라고 하는 사실 꼭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의 부분들을 더 간단하게 관계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렵지 않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넘어갑시다. 그럼 순간 평균 값을 가지다 보니까 저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 때문에 수학에서 이야기하면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겠다? 미분 이야기하겠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평균 속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녀석들 살펴보다 보니까 평균 속력은 어떻게? 전체 시간 동안, 운동한 시간 동안 전체 이동한 거리,
평균은 상관이 없어. 근데 문제는 순간 속력들을 살펴보니까 시간이 아주 짧을 때의 평균 속력이래. 쌤, 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간이 아주 짧았을 때는 거리와 변이가 같을 수밖에 없고요. 왜? 원도 매우 작게 잘라서 보면 하나의 직선처럼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아주 짧을 때는 평균 속력이나 순간 속력이 같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표현하는 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순간 속력은 어떻게? 리밋 델타 t가 어디에 접근했을 때 0에 접근하게 되었을 때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다. 이것도 우리가 극한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떻게 거리를 시간에 대해서 뭐해라? 미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표현들을 써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정의가 이러니까. 그러면 순간 속력을 구해라. 그러면 결국 미분 구하라는 소리인데 물리에서 미분 구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누구를 이용해서? 관계 그래프를 통해서 뭐 하겠다? 살펴보겠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웃자는 소리로 한 번 더 합시다. 그래서 속력을 시간분의 거리군요. 제발 이 짓거리 하지 말라고 했어. 얘는 오퍼레이터 연산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 1 플러스 2와 1 플러스 8을 했더니 플러스 사라져서 12분의 18 뭐 이런 표현들 아닌 거죠. 자, 연산자들은 약분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미분하라는 연산자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누구? 정의 관계식 그 다음 이야기 되는 게 관계 그래프에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 거지. 순간 속력을 이야기할 때는 무슨 그래프? 거리, 시간 그래프로 주어져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이러한 형태로 거리, 시간 그래프가 나타나져 있대. 그럼 ST 그래프에서 누구의 기울기? 순간값들은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그래서 순간값들은 다 어떻게? ST 그래프에서 누구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다. 이런 거 몰라도 돼. 쉬워. 관계 그래프, ST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인데 순간 속력은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순간 속도는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중요한 건 얘인 거죠. 접선의 기울기다. 그래서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들, 접선의 기울기는 지금처럼 이렇게 모눈종이 눈금으로 나와져 있을 테니까 구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평균값들 구할 때 우리는 누구? 마찬가지로 ST 그래프에서 누구를 살펴보겠다? 두 점의 기울기를 살펴보겠다. 를 살펴보겠다는 거지. 예를 들어 T1에서 T2까지 운동하는 동안 이 녀석의 평균 속력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ST 그래프에서 누구?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하면 된다. 내용은 끝인데 문제는 더럽게 안 풀리죠. 실제 올해 수능 19번 문제가 여기 있는 이 평균 속력들 이용하는 부분이었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한번 예제 문제들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26페이지죠. 자, 26페이지 예제 1번. 다음 그림과 같이 A에서 C로 직선 운동하는 물체가 A에서 B까지는 얼마의 속도? A에서 B까지는 30이라고 하는 속도를 가졌고요. B에서 C까지는 얼마만큼? 60까지 간다면 A에서 C까지의 평균 속력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형태죠. 그치? 시간에 대한 정보 있어 없어? 없잖아. 우리는 분명 배웠을 때 이렇게 알 수 있어. 평균 속력 ST 그래프에서 두 점의 기울기야. 그 다음에 총 운동한 시간 동안 총 이동한 거리를 구하면 돼. 알고는 있는데 안 풀려. 왜냐면 그 정보가 숨겨져 있으니까. F는 MA를 아는데 쌤, F는 MA 저는 뉴턴의 운동 2법칙 배웠어요. 아는데 문제가 안 풀려.
왜? 숨겨져 있거든. 근데 친구들의 사고는 힘이 10N이고 질량이 2면 가속도가 5야. 이것만 하고 싶은 거야. 가속도도 숨겨져 있고 질량만 표현되어 있고 힘도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조건들을 뭐 해주셔야 돼? 찾아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문제 봐봅시다. 평균 속력이니까 평균 속력들 우리는 보통은 평균값 위에는 다음과 같이 직선 바로 표현하고요. 총 걸린 시간 동안 총 이동한 거리를 살펴보고자 해. 그래서 우리는 살펴보다 보니까 A에서 B까지는 30이라고 하는 속도를 가지고 있네. 이동 거리는 얼마? 3m. 그럼 A에서 B까지 걸린 시간을 T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관계식에 의해서 V는 T분의 S라고 하는 관계식을 배웠기 때문에 시간을 누구와 누구로 속력과 거리로 나타낼 수 있구나. 그래서 A,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속력이 30이었었고요. 거리가 얼마? 3이었었다는 거죠. 이렇게 숨겨져 있다라는 거야. 두 번째, B에서 C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T2라고 이야기한다면 T2를 준 게 아니야. 누구를 준 거야? 거리 3m를 줬고요. 속력을 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관계식에 의해서 속력은 BC 구간에서 60이었는데 거리가 3m 같다네. 그래서 우리는 이 식들을 이렇게 이제 음미하는 거죠. 총 걸린 시간 T1 시간에서 T2만큼 걸렸고 총 이동한 거리는 얼마만큼? 6m구나. 근데 우리는 T1에 대한 값들을 이야기하니까 얼마만큼? 30분의 3, 0.1초만큼. 이 녀석은 20분의 1이니까 0.05초만큼 시간이 걸렸고요. 6이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한 거리로 A에서 C까지 평균 속력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0.15분의 6이 될 테니까 얘는 얼마지? 도와줘. 0.15분의 6은 얼마냐? 선생님 그 B 때문에 그래가지고 얘기했죠. 지금 그 A 지금 다 보여요. 파란색을 쓰면 잘 안 보이는구나. 흰색으로 지금 흰색 쓰시고 있죠. 흰색은 잘 보이지. 여기서 그 정통 A시고 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잘 안 보여요. 하얀색은 보여? 사실 저희 T2까지 보여요. T2까지? 네, A 살짝 보인다고. 그러네. 이거 불 끄는 게 어디 있지? 여기 왜 스위치가 없냐? 이거 보이게. 아니 이 앞에만 못 끄나? 혹시 강의실 이번 주는 칼 저번에 네. 받아. 불 끄면 다 꺼지나요? 이거요? 네. 플러스는 1이.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저 강의실 3인가? 좀 꺼볼까? 그냥 다 키시면 돼요. 빔을 쓰니까 애들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5강의실이죠. 근데 이거 다 거실 것 같은데. 뒤쪽으로 보여주세요. 됐어요? 앞쪽만 끄는 거 있죠? 하나 더. 그 위에 거. 4강의실 이걸 꺼봐. 네. 그것만 좀 바꿔주세요. 감사합니다. 다 켜져 있는데. 보여? 이래도 안 보여? 알았어. 그냥 다 켜주세요. 네. 자, 쌤이 옆에다가 이야기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 부분들 친구들 좀 확인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거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본 거였었구나. 여기서 보이는데. 그래? 이런? 당황했네.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이 자리에 앉은 얘는 그럼 안 보인 걸 계속 지금 듣고 있는 척하고 있었다는 거였었네? 이런.
자, 그래서 우리 예제 1번 평균 속도에 대한 정의 살펴보다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죠? 총 걸린 시간 얼마고 총 이동한 거리 얼마지? 근데 총 이동한 거리 6m만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음과 같이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B에서 C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T1, T2라고 이야기한다면 총 걸린 시간은 T1 플러스 T2. 그 다음에 얘는 6m인 거 알고 있어. 그쵸? 그래서 관계식에 의해서 우리는 이 T1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녀석을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지? V1분의 3m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왜? A에서 B까지 거리니까 이 녀석은 V2분의 얼마만큼? 3m. 그럼 처음부터 좀 날려놓고 이야기할까? 3m, 3m니까 샹 날리고 2부터 날리면 V1은 속력이 얼마다고 했지? 30, V2는 60인 거잖아. 그래서 30분의 1, 이 녀석은 60분의 1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게 보이는 게 나 평균 속력 공부했어. 총 걸린 시간 동안에 총 이동한 거리야.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숨어져 있거든. 그 숨어진 정보들을 정의가 됐건 관계식이 됐건 관계 그래프가 됐건 친구들이 뭐 해야 돼? 조작해서 숨겨진 걸 찾아내야 돼. 이렇게 하니까 훨씬 편하네요. PB 60분의 이 녀석 통분시키니까 3이고요. 이 위쪽은 1분의 2가 될 테니 3분의 120. 그래서 평균 속도는 얼마? 40m/s.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네요.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이런 개념이 지금 어디에 쓰이고 있는 거야? 수능 물리학 19번 킬러 문항의 이 평균값들이 19번에 위치할 것은 아니거든. 물리의 난이도들이 점점 쉬워지고 있다. 물리 들어와 시그널들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은근 많다. 왜냐면 등가속도 공식에서 처음 속력 플러스 나중 속도의 절반.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30 플러스 60의 절반. 그래서 45. 하지마. 항상 정의, 관계식, 관계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거지. 공식은 내가 이런 것들 연습하고 나서 나중에 더 타임어택 들어가기 위한 부분이고요. 예제 2번 살펴봐 봅시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시속 100으로 가고 있었대. 그런데 중간에 이미지 그립시다. 가운데 거리에 대전이 있었대. 대전. 한동안 대전에서 수업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자, 서울에서 대전인데 서울에서 대전까지 부산까지 얘는 전체 이 녀석의 평균 속도가 얼마가 되게 하고 싶은 거야? 시속 100으로 만들고 싶대. 서울에서 부산의 중간 지점까지 75였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 녀석이 시속 75야. 얘는 속도를 몰라. 쌤, 이거 거리도 안 주어져 있고 시간도 안 주어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구해요? 총 걸린 시간 동안, 총 이동한 거리. 또 숨겨져 있는 거야. 그럼 숨겨져 있는 변수들을 우리가 찾아내 주셔야 되는 게 서울에서 중간 지점, 대전까지의 거리를 D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대전에서 부산까지도 얼마? D인 거야. 그럼 총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되죠? 2D죠. 그러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75의 속력으로 D의 거리를 갔으니까 이때 걸린 시간을 T1이다 라고 한다면 T1은 얼마만큼? 75분의 D.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죠? 두 번째, 얘는 대전에서 부산까지 평균 속력이 얼마가 돼야 되지? 그 평균 속력을 V로 이야기한다면 V분의 D가 대전에서 부산까지의 걸린 시간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또 총 걸린 시간 동안 총 이동한 거리 구한 거죠. 자, 패턴이 같습니다. 푸는 로직이 같다는 소린 거야. 그래서 이 녀석들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래쪽에 75분의 V 통분시키고 이 녀석은 V 플러스 얼마? 75 1분의 2에 대한 형태네요. 그래서 이 녀석 이야기하니까
V 플러스 75분의 27에 14, 250, 150 V가 될 테고요. 그래서 이 평균 속도가 얼마? 100이라는 거죠. 00 하나씩 사라지고 이 녀석들 계산해 보니까 10V가 얼마만큼? 750. 그다음에 참고로 쌤이 제일 약한 부분이자 단점인 부분이 더럽게 산수 계산 돌려서 푸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나는 속도가 느려. 왜? 나는 시험 볼 대상이 아니니까. 원리를 알려주는 것이니까 계산은 나보다는 친구들이 훨씬 빨라 주셔야 되겠죠. 삐빅 이 녀석 얼마? 15V네. 그래서 5V가 750이 될 테고요. 그래서 V는 평균 속력이 얼마 돼야 되지? 5일은 5, 5, 25. 그래서 대전에서 부산까지 얼마의 속도를 가져야지만 시속 150을 가져야지만 총 평균 속도가 얼마가 나오는 거야? 100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틀이 같지. 총 걸린 시간 동안에 총 이동한 거리는 알고 있어. 근데 그게 숨겨져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숨겨진 게 정의나 관계식으로부터 친구들이 그걸 끄집어내 주시면 됩니다. 150. 쌤이 차를 속도를 제일 빨리 내본 게 고속도로 내리막길에서 202 찍어지니까 더 이상 안 올라가더라고. 근데 차가 미친 듯이 폭발할 듯이 정말 막 이렇게 되더라고. 막 친구들 보면 속도 계기판에 뭐 220, 240까지 있으니까 여기까지 날 것 같지? 안 납니다. 그리고 속도를 제어를 못 해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카메라에 찍혀서 180 몇인가로 찍혀가지고 또 세금을 헌납했죠. 국가에. 꽤 많이 냈어. 왜냐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뭐 하는 거니까 돈 더 내야 돼. 과속하지 마시고요. 자, 평균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좀 감이 오십니까? 이제 이렇게 좀 내신 형태로 다룬 부분들이 누구 문항편에서는 난이도 있는 이제 수능이나 수특 문제들로 친구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좀 연습을 시킬 거야. 그래서 우선은 목표를 내가 좀 물리에 자신감이 없다. 그러면 이 편 철저하게 다 문제 이해하시고 복습 용도로 제로 넘어가는 거야. 자, 이제 3번 문제 봐봅시다. 우리 이거 눈이 달렸냐 안 달렸냐의 문제지. 지금은 장훈아 이쪽은 보이나? 그림은 보이지? 그러면 주황색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보여? 아, 주황색이 잘 보이는구나. 주황색으로 이쪽 부분들 써야겠다. 준범이는 그냥 다 보여? 그쪽 자리는? 희민이는? 잘 보여? 저쪽이 블랙홀 자리구나. 빛들이 다 어디론가 사라지나 봐. 자, 순간 속력이니까 ST 그래프에서 얘는 거리 시간 그래프도 될 수 있고 위치 시간 그래프도 될 수 있지. 그 이유는 운동 방향이 변한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간 속력이 가장 빠르다. 접선의 기울기가 C가 제일 크구나. 그래서 누구? C. 4번. 다음 그림은 직선 운동하고 있는 녀석이고요. 누구? 거리 시간 그래프네. 위치 시간 그래프로 이야기해도 똑같아요. 자, 위치 시간 그래프로 이야기해도 똑같기 때문에 누구? A에서의 순간 속력은 ST 그래프에서 누구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B에서의 순간 속력은 ST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 그 다음 누구? A와 B 구간에서의 평균 속력은 두 점의 기울기. 그래서 우리는 A의 속력과 평균 속력과 B의 속력을 살펴보면 누가 제일 커? B가 제일 크고. 왜? 기울기가 제일 급하니까. 그 다음에 두 점의 기울기, 그 다음에 A가 가장 작네요. 이해되시죠? 자, 예제 5번.
그다음에 친구들하고 계속 좀 질의응답을 받다 보니까 지금 쌤 친구들 1시간씩 이렇게 지금 먼저 와서 피드백 이렇게 쌤이 클리닉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 그거는 다음 주차부터 계속 그대로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꼭 오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배고파 죽겠는데 밥 먹고 왔는데 한 30분간 남았어. 그러면 딴 데 세지 말고 와서 쌤하고 물리 이야기 도란 한 문제라도 친구들이 좀 설명을 듣고 가면 그만큼 도움이 될 테니까 그렇게 좀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계속 아까 엘베에서 만난 재수생들이 생각나. 아씨, XX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재수할 생각하지 말고 한 번에 끝낼 생각하면 좀 고통이 있더라도 참아지지 않겠니? 근데 재수 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쌤도 살펴보면. 자, 그림 A는 일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 시간 그래프네. 위치 시간 확인했고요. 한 점을 나타낸 거래. 빠방. 우리 운동 방향 변한 시간 한번 찾아보자. 언제 변했니? 몇 초 때? 1초 때 한번 변했고요. 또 대략적으로 P 지점이 있는 데서 한번 변했고요. 그 이후에는 없지. 그래서 물체의 운동 방향 니은번 몇 번 바뀌었어? 2번 바뀌었죠. 0에서 6초 동안. 그래서 니은번 안녕. 기억번 1초에서 4초까지 평균 속도 물어보고 있네. 위치 시간이니까 평균 속도 구할 수 있겠지.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한다? 2점의 기울기. 1초에서 4초까지. 1초였을 때는 2m 지점에 있었고요. 4초였을 때는 몇 미터? 3m 지점에 있었으니까 2점의 기울기 얘겠네요. 그래서 3초 동안 1이니까 3분의 1이다. 크기. 맞는 말이 되겠죠. 디귿번 P를 지나는 순간 물체의 속력은 ST 그래프에서 누구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얘 구하면 되겠네. X축 1칸, 2칸, 3칸, 4칸. Y축 1칸, 2칸, 3칸. 그래서 순간 속력은 얼마? 4분의 3이 되겠네요. 그래서 맞는 건 기억만 맞겠죠? 자, 예제 6번은 우리 많이 봤던 문제지? 왜냐면 지난 겨울방학 교재에 있는 거 가끔씩 살려둔 부분들이 있어. 숫자 계산 빨리빨리 연습하게 하게. 자, 그림은 민수가 P에서 Q까지 갔다가 Q에서 R까지 다음과 같이 왔답니다. 이동거리 몇 미터? 15미터. 변환 위치 살펴보니까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직선거리가 될 테니 변위를 물어본 거야? 변위의 크기를 물어본 거야? 변위를 물어봤기 때문에 방향까지 이야기해 주셔야 돼. 어떻게? 동쪽 방향으로 5m라고. 평균 속력 살펴보니까 총 걸린 시간이 3초, 2초. 5초 동안 이 녀석은 몇 미터 갔구나? 15m 갔기 때문에 평균 속력은 초당 3m를 갔구나. 평균 속도의 크기. 평균 속도니까 5초 동안 얼마만큼? 변이가 5m만큼이네. 그래서 1m/s. 당연히 운동 방향이 Q 지점에서 변했기 때문에 평균 속도의 크기보다 크겠죠. 평균 속력이. 그래서 5. 자, 상대 속도. 친구들 어려워하는 부분이고요. 이 상대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 관계식, 관계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상대 속도, 물체의 운동 상태는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다르게 보인답니다. 당연한 얘기인 거지. 내가 가만히 있을 때 그녀를 보는 것과 내가 운동하고 있을 때 그녀를 보는 것 빠르기가 분명 다르게 보일 테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크기들을 이야기할 텐데 그 크기들을 살펴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 그림으로 이미지로 그리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한번 수업했던 부분이야. 다시 한번 반복
하시면서 정의, 관계, 관계식, 관계 그래프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A는 오른쪽으로 1m/s로 가고 있었고요. B는 오른쪽으로 3m/s로 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A가 바라본 B의 속도래. 그러면 앞에 있는 이 녀석이 관측자라는 거야. A가 바라본 B의 속도. 그래서 A가 누가 되는 거야? 관측자가. 뒤에 있는 B가 누가 되는 거지? 물체. 바라본 물체, 관측자가 바라본 물체. 그런데 A는 나의 배꼽, 나의 다리에 대한 위치가 상대적으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버스에서 타고 있지만 나는 가만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로수나 전봇대가 내 뒤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버려. 왜? 내 눈이 보이는 걸 믿으니까. 나는 지금 땅바닥, 버스 땅바닥을 봤더니 위치가 안 변했네. 그래서 나는 뭐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정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지금 A가 바라본 B의 물체 이야기하니까 A가 관측자라는 거야. 그럼 관측자는 뭐에 있어야 돼? 정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A는 외부의 입장에서 보면 쟤는 왜 정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속도니까 크기와 방향,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로 1m 속도를 더해버리면 A 입장에서는 자신이 뭐 했다라고 생각하겠구나? 정지했다라고 생각하겠구나. 그래서 A가 바라본 B의 속도인데 A한테만 얘를 더하면 형평성에 어긋나겠죠. 그래서 물체한테도 반대 방향으로 1m/s를 더했더니 누구? 오른쪽 방향으로 얼마가 되더래? 2m/s로 되더래.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자신이 정지해 있다라고 생각할 테고 B는 오른쪽으로 2m/s로 가고 있었겠구나 라는 이 속도를 우리는 무슨 속도? A가 바라본 B의 속도, 상대 속도라고 이야기를 하자. 어떻게 얘가 2로 나왔지? 저 관계식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상대 속도는 말 그대로 속도는 크기와 방향을 따져야 되니까 누구? 그러면 관측자의 속도와 물체의 관계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그러면 얘를 물체의 속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관측자는 지금 A니까 관측자의 속도를 빼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어? 물체의 속도는 3이었었고요. 관측자의 속도는 1이었기 때문에 얼마?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번거로우니까 우리는 바로 관계식으로 상대 속도는 어떻게? 물체의 속도에서 관측자의 속도를 뺀다라고 하는 개념의 관계식을 만들어낸 거지. 물론 정의가 살펴보면 A 하는 동안의 B, A에 대한 B가 아니지. 그러니까 기중분해 형식으로 관계식이 안 만들어져. 이 결과들을 설명해내기 위해서 이걸 그냥 일반화해 둔 거야. 그래서 정의는 상대 속도, 운동하는 물체가 다른 물체를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빠르기가 변할 수 있게 관측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인 거죠. 이걸 우리는 풀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물체 B의 속도는 어떻게? 시간 동안 B의 변이를 이야기하면 될 테고요. A의 속도는 어떻게? 시간 동안 A의 변이를 측정하면 되겠죠. 시간이 둘 다 운동 시간이 똑같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쓰니까 어떻게 이야기해? 걸린 시간 동안 B의 변이에서 A의 변이를 뭐한 것이다? 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B의 변이에서 A의 변이를 뺐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시간 동안 변이 차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구나. 근데 우리 앞에서 속도 이야기할 때 시간 동안의 변이를 무엇이다 라고 공부했죠? 속도라고 배웠지? 그러면 얘는 시간 동안 변이 차는 속도 차라고도 이야기해 놓을 수가 있겠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상대 속도라고 이야기하는 녀석과 속도 차는 같은 개념이구나.
상대 속도와 속도차는 같은 개념 아시겠죠? 그래서 A 입장에서 바라보면 B가 오른쪽으로 멀어지게 보이는 거지만 B 입장에서 바라보면 A가 왼쪽으로 초당 2m/s씩 멀어지는 걸로 관측되는 거죠. A가 바라보건 B가 바라보건 속도 차의 크기는 뭐에? 같지. 그래서 우리는 속도 차의 크기를 구하고 나서 얘가 접근하는지 멀어지는지 정하는 게 문제 풀 때 훨씬 쉽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 우리가 첫 번째 버전으로 이야기했고요. 관계식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했으니까 이번에는 마지막이죠. 관계 그래프에 대한 내용으로 친구들이 마무리를 해 주셔야 돼. 그래서 관계 그래프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녀석은 3개가 나와. 시간 동안의 누구 변이 그래프. 시간 동안의 변이차인데 문제에서는 변이차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쓰니까 거리차 이렇게 좀 표현할게요. A와 B 사이의 거리를 X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X인 거야. 자, 세 번째는 누구? 시간 동안의 누구 그래프? 속도 그래프. 그래서 A 녀석 살펴보니까 A 녀석은 초당 1m씩 가네. 그래서 초당 1m씩 가니까 빠바방. 우리는 Y는 AX 형태의 1차 그래프에서 X축의 시간이 Y축에 누가 있어? 변이가 있으니까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하겠구나? 속도를 의미하겠구나. 그래서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누구야? 속도.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 곡선으로 이야기된다라고 하더라도 순간 속도들은 접선의 기울기였었지.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운동을 등속 운동으로 이제 관계 그래프 한 번 더 이야기할 테고요. 자, 그래서 A 녀석은 초당 1m씩 간대. 그래서 1초가 되었을 때 위치와 2초가 되었을 때 위치가 1m씩 증가하는 거야. 3초가 되었을 때 위치. 근데 B는 처음부터 초당 3m씩 가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3m씩 가다 보니까 얘는 기울기가 B. 얘가 기울기가 1이면 얘는 기울기가 3이 되겠죠. B는. 그래서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 지금 A는 오른쪽으로 1, B는 오른쪽으로 3의 속도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력 속도를 의미하네. 거리차 시간 그래프로 이야기하겠다는 건 A 입장에서 A를 자신이 정지해 있는 것처럼 취급하려면 이 녀석을 여기 있는 각 세타만큼 회전시킨다면 얘도 세타만큼 회전이 되겠죠. 그래서 회전을 시켜버리니까 A는 이렇게 있는 거야. 시간이 지나도 A는 자신이 정지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B는 기울기가 얼마로 변했을까? 이렇게 맞췄으면. (2로) 변했겠죠. 왜냐하면 A가 정지해 있을 때 바라본 B의 속도가 될 테니까. 잘 모르겠다. Y는 AX 형태의 1차 그래프인데 X축의 시간이 Y축의 거리차네. 그럼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누가 돼야 돼? 속도 차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속도 차가 얼마? 2로 표현되는 거야. 그럼 쌤이 노란색으로 표현한 이 녀석이 의미하는 게 뭐야? 거리 차에 대한 내용인 거죠. 쌤이 노란색으로 표현한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해? 거리 차를 의미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누구? 속도차 시간 그래프로 살펴보니까 A는 초당 1m/s로 일정하게 가더래요. B는 초당 3m/s로 일정하게 가더래요. 그럼 노란색으로 하얀색으로 표현한 이 녀석은 누굴 의미해? 실선으로 표현된 이 녀석들은 속도 차를 표현한 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는 A가 이동한 변한 위치는 이만큼이고 B가 변한 위치는 이 파란색인데
파란색에서 주황색을 뺀 이 노란색이 의미하는 게 누가 되겠어? 거리 차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상대 속도에 대한 정의들 모를 리가 없어. 왜? 운동하고 있을 때 물체를 바라보면 빠르기가 달라 보이니까. 관계식? 이것도 외워서 알고 있어. 상대 속도, 물체의 속도에서 관측자의 속도를 빼요. 조심해 주실 건 얘들이 다 속도라는 거야. 방향 넣으실 때 플러스 마이너스 조심해 달라라는 소리야. 근데 가장 많은 정보가 담긴 게 뭐야? 관계 그래프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세트가 변이, 거리 변이 배울 때 정의, 관계식, 관계 그래프, 거리와 변이가 관계식이 되는 거야. 속력 속도, 정의, 관계식, 관계 그래프 살펴봤지.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속도도 정의, 관계식, 관계 그래프. 오케이? 이것까지는 괜찮아. 쉬워. 근데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29페이지에 2번에 있는 내용인 거죠. 자, 그 부분 보시기 전에 이거라는 거야. 정지해 있는데 오른쪽으로 10으로 접근하는 자동차나 자동차가 정지해 있는데 내가 10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 관측자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야? 동등한 상황이라는 거야. 누가 운동하는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걸 뭐 하면 되겠어? 연애에 적용하면 되겠지. 물리를 배웠으니까. 너 왜 나한테 와? 왜 나를 따라다녀?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누구의 관점에서? 물리를 배운 상대 속도의 관점에서. 봐봐. 내가 희민이한테 온 거 아니야. 구분할 수 없는 거야. 희민이 왜 너는 나를 계속 나한테 접근해? 거의 눈빛이 미친놈 하는 그런 눈빛인데. 그래서 물리를 많이 하면 정말 연애할 때 사회, 정치 부분들을 해석하는 데에 대해서 정말 다른 해석들을 할 수 있고요. 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친구들한테 이런 유니크함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평범하면 돋보일 수가 없다 보니까 뭔가 좋은 점이 됐건 나쁜 점이 됐건 부각을 시켜서라도 남들과 차별화를 둬야지 나중에 내가 뭐 사업을 할 때도 아니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누군가가 나를 한 번 더 봐준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이거는 능력이고 재산이거든요. 그죠? 바로 준범이 써먹을 것 같은데 여자친구한테 막 가가지고 야! 너 왜 나를 따라다녀! 막 하면서 그건 내가 알려줬다고 하면 안 돼. 그렇게 따라다니며 문과적인 입장에서는 스토커라고 불리고요. 잡혀갑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 이야기했고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아까 뭐 미리 한번 설명 들었기 때문에 저 벡터 계산하는 부분들 어려우면 그냥 좀 날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친구들이 좋아하는 문제 예제로 넣어놨습니다. 토끼는 오른쪽으로 4로 가고 있었고요. 거북이는 왼쪽으로 1로 가고 있었대. A에 대한 B니까 대한 앞에 있는 토끼가 누군 거야? 기준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겠죠. 토끼에 대한 거북이의 상대 속도는 거북이의 속도 왼쪽으로 1이었었고요. 토끼의 속도는 오른쪽으로 4였었는데 누구? 둘의 속도 차니까 토끼가 바라보게 되면 거북이 저 녀석은 초당 5m/s로 왼쪽으로 뭐하고 있구나? 이동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친구들이 좋아하는 형태도 좀 넣어놨어. 너무 딱딱한 형태 들어가기 전에. 이게 문제지. 친구들 어려워하는 부분 상대 속도에서. 자, 거의 오늘의 마지막 개념이 되겠고요. 쌤이 나가는 부분들이 지금 문제의 양도 많거든. 근데 어차피 물리 1단원만 지나고 나면 2, 3단원은 좀 그래도 수월해. 그러니까
1단원 할 때 지금 정리를 좀 해두시면 나중에 친구들이 지금 뭐 다들 이과니까 일반 물리는 필수거든요. 이과에서. 이과에서 물리 없는 과 있다고 했었지. 무슨 과? 수학과 갈 거면 일반 물리 안 해도 돼. 필수가 아니야. 선택이야, 수학과에서는. 무슨 근자감으로 물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수학하는 애도 별로 좋아를 하지 않아. 자, 친구들 제일 어려워하는 내용이고요. 오늘의 거의 마지막 내용에 가까워지는 내용이니까 좀만 집중하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빗면뿐만 아니라 이 케이스를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거야. 상대 속도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의,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한 내용, 관계식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 관계식을 바탕으로 누구에 대한 내용으로 관계 그래프로 우리가 지금 공부했는데 이게 심화 버전에서는 두 가지 버전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상대 속도가 두 가지 케이스로 하나는 A나 B가 가속도가 같은데 둘 다 가속도가 0으로 같은 케이스를 배운 거예요. 우리는. 즉, 둘 다 등속 운동하고 있을 때만 배운 거야. 그럼 물리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다? 통일성과 대칭성. 오,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케이스는 누구? A의 가속도와 B의 가속도가 어떤 가속도인지는 모르지만 같을 경우도 똑같이 관계 그래프에서 저런 해석들을 우리는 해낼 수 있겠구나. 자, 그래서 이번에는 A와 B가 같은 가속도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즉 1번에서 우리가 냈던 결과가 무슨 결과냐면 속도 차가 뭐하네? 일정하네? 물리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다? 통일성과 대칭성에. 그러면 0으로 같으나 A로 같으나 가속도는 다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2번으로 해석되는 이런 운동들도 속도 차는 뭐 할 것이다? 일정할 것이다. 상대 속도의 크기, 속도 차는 일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미리 유추할 수 있어. 자, 이런 케이스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다음과 같이 이런 예들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첫 번째, A가 A의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였었냐면 2였었대. 2m/s 제곱이었었대. 쌤 가속도 안 배웠는데요. 이미 배웠잖아. 나랑 안 할 뿐이지 다 한 번씩 들어봤겠지. 그래서 A는 초기 속도가 아까랑 똑같아. 1m/s였어. B는 초기 속도가 얼마였었냐면 오른쪽으로 얘는 3m/s였어. 근데 B의 가속도의 크기도 얼마였대? 초당 2m씩 빨라진대. 자, 그러면 A는 1초 후의 속도가 얼마야? 초당 2씩 빨라지니까 A 1초 후에 3m/s 됐겠지. 2초 후에 5m/s, 3초 후에 7m/s 됐겠지. B도 같은 가속도네. 3에다가 2만큼 빨라졌으니까 5가 됐겠지. 5에서 2만큼 빨라졌으니까 7이 됐겠지. 이들의 속도 차는 한 차례도 변한 적이 없죠. 얼마로 일정해? 2로. 그러니까 가속도가 두 물체가 같아버리면 속도 차는 늘 뭐하다? 같다. 근데 우리 직관으로는 아닐 것 같거든. 얘랑 얘가 떨어지고 올라간다. 그러면 얘는 느려지고 얘는 빨라지니까 자유낙하 운동과 연직상방 운동으로 이야기를 하면 달라질 것 같지만 그거는 우리의 오개념이고요. 가속도가 같으면 무엇이다? 다 속도차는 언제나 일정하다. 자, 그래서 우리 빗면에 대한 분석들을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림 마음에 안 드는데 자, 다음과 같이 그냥 크게 그냥 그려버립시다.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빗면이 있는데 첫 번째 쌤이 우선 D에서 우리 일가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실제 수능 20번 킬러 문항 풀면서 사용됐던 개념이었었잖아.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연습하는 거야. 빗변에서의 가속도는 얼마다? G 사인 세타다. 그냥 머릿속에 박아버립시다. 즉
빗변이 이루는 이 각이 뭐하면 뭐할수록 크면 클수록 가속도가 크면서 일정한 거야. 자, 여기에 숨겨진 물리의 뜻은 누가 있어? 질량과 뭐하다? 무관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빗변이 90도가 되면 사인 90도가 1이 되니까 뭐야? 중력 가속도 G로 최대값을 갖는 거야. 빗면의 특수각인 거야. 중력 가속도 G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질량 M이라고 하는 물체가 놓여 있고요. 얘 질량 EM이라고 하는 물체가 놓여 있어. 둘 다 가속도는 뭐하다고요? 같다고요. 그래서 빗변에서의 가속도를 우린 그냥 A라고 이야기한다면 얘의 가속도도 A고요. 얘의 가속도도 A라는 거예요. 운동 방향하고 관련도 없어. 항상 빗면 아래쪽으로 무엇이 생긴다? 가속도가 생긴다. 당연한 결과인 거지. 왜? 내려와야 되니까. 빗면 아래쪽으로. 자, 두 번째 친구들이 또 오개념 있는 게 이 녀석에 작용하는 힘을 F라고 이야기한다면 가속도가 A니까 이 녀석도 F가 아니죠. EF죠.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게 누가 될 테니까? 힘이 될 테니까. 조심해 주셔야 돼. 저 부분은. 자, 두 번째. 그래서 지금 A하고 B는 둘 다 위쪽으로 운동하고 있었대. 위쪽으로 운동하고 있건 뭐하건 가속도는 둘 다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쵸? 그럼 이런 녀석들을 이제 우리는 속도차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관계 그래프로 바로 이야기하면 두 가지 형태로 그릴 수 있는데 친구들이 편한 걸로 그리시면 돼. 첫 번째, 쌤, 저는 운동 방향을 기준으로 잡을래요. 그럼 빗면 위쪽을 기준으로 잡겠다는 거야. 빗변 위쪽으로 잡으면 가속도는 아래쪽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 아, A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지셔야 되겠지. 이게 A야. 그럼 B도 만약에 B의 속도가 더 빨랐다라고 이야기한다면 B의 속도는 어떻게? B도 위로 운동하고 있는데 가속도는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그려지셔야 되겠지. 그리고 나서 속도차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 해석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쌤, 저는 이 녀석을 무엇으로 하고 싶대? 가속도의 방향을 기준으로 삼고 싶은 거야. 그럼 가속도의 방향을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그려지셔야 돼. 왜? 운동 방향이 위쪽을 마이너스로 잡은 거니까. 오케이? 그럼 B는 이렇게 그려지셔야 되겠지. 해석하는 건 똑같아. 근데 이게 편한 친구가 있고 이게 편한 친구가 있거든. 근데 헷갈린 친구들은 방향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외워버려서 그래. 그래서 나는 어느 방향을 기준으로 할까? 꼭 좀 같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이제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바로 문제의 부분들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예제 부분들 보면서 바로 살펴봅시다. 자, 예제 1번. 그림은 0초일 때 모습으로 충돌 직전 A와 B의 운동 방향이 충돌 직전에 A와 B의 운동 방향이 같았고요. 속력은 B가 A의 4배이다 라고 이야기했네. 그래서 웬만하면 상대 속도는 쌤이 물리원에서는 식 쓰지 말라 그래. 왜냐면 규칙성이 딱 보이거든. 왜냐? 가속도가 다 같은 경우야. 가속도가 다른 케이스에 상대 속도 안 나오거든. 물론 물리2를 수업하면 쌤이 BT 그래프 그린다고 하면 손을 썰어버린다 그래. 그 시간이 있으면 한 문제 더 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공식 쓰라는 소린 거죠. 자, 희민이는 빗면 위쪽이 플러스가 좋아? 빗면 아래쪽이 플러스가 좋아? 위쪽. 그러면 A와 B 지금 이제 바로
VT 그래프에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속도 시간 그래프를 살펴봤는데 희민이는 위쪽을 플러스로 이야기해 놓고 싶대. 아, 그러면 얘는 가속도는 아래쪽으로 나타날 테니까 가속도가 마이너스의 부호를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희민이가 하고자 하는 걸로 하면 처음에 A는 얼마만큼? EV로 위쪽으로 운동하고 있으니까 플러스 EV 위쪽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가속도가 반대 방향이네. 고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누군 거야? A인 거야. 그럼 B 녀석은 처음부터 아래쪽으로 운동하고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V로 아래쪽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가속도 역시 아래쪽이네. 기울기도 똑같고 크기도 뭐 해야 돼?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누가 되는 거야? B. 그럼 쌤이 주황색으로 친 이 녀석은 무엇이라고요? 여기 있죠. 누구? 속도차. 속도차가 일정한 거야. 그래서 등속운동으로 쌤이 여기에서 지금 하얀색 실선으로 너는 속도차야 라고 이야기한 게 마찬가지야. 얘는 속도차 이 녀석이 변한 적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기울기가 일정하면 얘 평형사변형이 될 테고요. 이 녀석의 길이 모든 데서 다 똑같다라는 거야. 여기까지도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 나 많이 안 놀았는데 왜 이리 시간을 쫓기지? 많이 놀았나? 아, 쌤이 폭망한 이야기를 했구나.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친구들이 문제 조건을 한번 분석 한번 해봐. 그걸 분석할 때 좋은 게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거야. 이 시간을 기준으로. 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A와 B는 충돌하기 전에 운동 방향이 뭐였대? 같았대. 왜 같았을까? A가 최고점에 도달하기 전이라면, 전에 충돌이 일어났다면 A와 B는 운동 방향이 계속 달랐지. 그러니까 얘는 이 이후에 충돌이 일어난 거야. 이 시간을 T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얘는 T초 이후에 일어난 거야. 이해돼? 두 번째, B가 A의 4배랍니다. 근데 둘의 속도차가 3이거든? 둘의 속도차가 3이 되면서 4배가 되는 건 한 케이스밖에 없죠. 너가 V가 마이너스 V가 됐을 때 너가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4V 되는 한 케이스밖에 없어. 이걸 뭐 수식으로 수학적으로 풀 필요성도 없지. 직관으로 바로 풀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쵸? 둘의 속도차가 3이 되면서 둘의 속도차가 4배가 되는 케이스는 얘밖에 없어. 끝. 아, 이때 일어났구나. 자, 여기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알아낼 수 있냐면 기울기가 같으니까 가속도가 같은데 0에서 t초까지 2v만큼 변했다면 v만큼 변할 때 걸린 시간은 얼마였을까? 가속도가 일정해. 그러면 시간은 속도 변화량하고 똑같겠지. 그러니까 이때 시간을 ET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때 시간은 T만큼이 더 지난 거야. 시간의 비가 2대 1이니까 속도 변화량의 비가 2대 1인 거야. 그래서 상대 속도는 이런 규칙성 때문에 공식보다는 관계 그래프가 훨씬 편하게 문제가 풀려. 이해됨? 자, 이제 나머지 조건 하나인 거지. 이미지 그리니까 A는 최고점을 찍고 다음과 같이 내려오다가 B를 만난 거야. 근데 B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뭐 하기만 한 거야? 내려오기만 한 거지.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 노란색은 누구? A의 변이 마이너스 SB라면 올라가는 이 녀석 출발점에서 A, 도착점이 여기니까 이 녀석이 플러스 SA네. 그래서 SA 마이너스 SB, 이걸 우리는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어? 거리차, 변이차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거리차, 변이차가 얼마인 거야? L이었던 거야. 즉
여기에 있는 이 주황색의 면적이 거리차, 변이차 누굴 의미한다? L을 의미한다.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충돌할 때 시간을 t라고 뒀으니까 이때 시간은 3분의 2t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문제 봅시다. t가 0초일 때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의 크기는 얼마? 3v. 그래서 기억번 안녕. 3v니까 x죠. A와 B가 충돌하는 순간 A의 속력을 묻고 있으니까 V 맞죠? A와 B는 몇 초일 때 충돌합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 평행사변형 면적이잖아. 평사면적은 밑변 곱하기 누구 하면 돼? 높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밑변이 얼마? 3V이고요. 높이가 시간 T래. 그래서 평사면적이 누구? 거리차, 변이차를 의미하니까. 왜? 우리 아까 여기에서 이게 거리차, 변이차를 의미한다라고 한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시간 t는 얼마가 되겠군요? 3v분의 l이 되겠군요. 그래서 디귿번 맞는 말이 되겠죠. 리을번 충돌 전 A의 가속도의 크기인데 가속도 원래 가속도까지 나가야 되는데 한 10분? 좀 괜찮을까? 안 돼? 야, 오자마자 수업을 늘리면 어떡해. 10분만. 좀 참아줄 수 있을까? 고마워. 괜찮지, 이민아? 응. 맨날 질문하고 우리 늦게 가잖아. 빨리 가봤자 뭐해. 잠밖에 더 자겠어? 잠은 죽어서 자는 거야. 너무 많이 하지 마. 아깝잖아. 자, 그래서 가속도 이야기하면 이 가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 놓을 수 있어? 시간 동안 얼마만큼 속도가 변하는지에 대한 문제죠. 그러면 충돌할 때 시간이 이미 t라고 우리가 구했어. 얼마만큼? 3v분의 l이라고. 파란색 잘 안 보인다 그랬지? 3v분의 l이라고 구했단 말이야. 그럼 3v분의 l 동안 얘는 속도 변화가 2v에서 마이너스 v가 됐으니까 얼마가 된 거야? 3v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 l분의 9b 제곱이 될 테니까 너 맞는 말이 되겠구나. 지금 아마도 이거 일부러 저 예제도 안 뺀 이유는 겨울방학 때 들을 때는 그때 느낌하고 지금 두 번째 들었을 때에 대한 느낌은 확실히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아? 설마? 이런 내용이었구나. 나 이제 이런 정도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중간 레벨에서 상급 레벨로 진입하는 거야.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들 심화 파트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상대속도. 자, 빠르게 35분 안에 끝내드릴게요. 정자동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대전처럼. 수업시간 왜 10시까지 해야 돼? 12시, 최소 12시까지. 대전은 12시까지거든. 그래서 애들이 다 항상 캐리어 끌고 다녀. 어차피 집에 못 가니까 뭐 근처 오피스텔에서 뭐 이렇게 따로 숙소에서 잔다거나 이러한 친구들 꽤 많이 있습니다. 자. 등가속도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 등가속도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관계 그래프에 대한 내용은 쌤이 다음 시간 때 이제 심화하면서 앞부분에 좀 이야기할 테고요. 내용들은 크게 없습니다. 왜? 빠르기가 변화하고 있는 녀석들의 위치 찾기 위해서 우리는 가속도라고 이야기하는 녀석을 정의함으로써 빠르기 변화를 하고 있는 위치를 찾고 싶은 것이고요. 중요한 정보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정의가 뭘로 이야기되는 거야? 다음과 같이 기준분의 비교로 만들어졌네.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구나 라고 하는 거 아실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가속도 엑셀레이트 이야기하는 A로 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걸린 시간 동안 얼마만큼 속도가 변하는지 그 속도이다 보니까 이 방향들 꼭 좀 생각을 해주세요. 방향 달고 다녀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변화량이 나타났네요. 저 변화량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나중에서 처음 값인데 속도 변화량이니 무엇? 나중 속도에서 누구의 속도? 처음 속도를 빼주는 녀석이구나. 당연히 얘도 부호 생각해야 되고 얘도 부호 생각해야 될 거야. 자, 정의에 대한 내용들 바탕으로 관계식 이끌어냈네.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들은 누구야? 관계 그래프지. 그런데 시간으로 약속돼 있네. 시간으로 약속돼 있으니까 두 가지 값이 존재하겠죠. 순간값과 평균값. 순간 가속도와 무슨 가속도? 평균 가속도.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 대한 내용들? 이번에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무엇을 살펴보겠다?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 속도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변하는 케이스라면 그럼 접선의 한 점의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순간 가속도를. 그래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순간 가속도, 어느 한순간의 가속도로 다 집어쳐. 그럼 필요 없어. 어떻게 이야기하면 돼? 아까는 ST였지만 지금은 BT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 시간으로 약속되는 녀석, 평균이네. 평균 가속도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된다? 평균 가속도는 VT 그래프에서 누구의 기울기? 두 점의 기울기. 근데 순간 가속도를 잘 안 물어볼 거야. 왜냐면 교육과정에서 가속도 어려우니까 순간 가속도와 평균 가속도가 항상 뭐하는 케이스? 같은 운동인 등가속도만 해 라고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순간 가속도와 평균 가속도는 그냥 친구들이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세 문제네요. 빠르게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거 지금 살펴보기 전에 쌤이 등가속도 운동 방금 해드렸죠. 순간 가속도와 평균 가속도가 같은 케이스. 더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속도의 방향은 항상 운동 방향과 뭐하거든? 같아. 그런데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같은 게 아니야. 즉 가속도의 방향이 뭐할 때 같으면 물체의 속도는 뭐하는구나? 증가하고요. 부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속도가 0보다 큰 부호를 가지고 있어. 그럼 가속도도 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둘이 같은 방향이야. 고로 속도가 뭐하겠구나? 증가하겠구나. 자, 속도가 0보다 큰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가속도는 0보다 작아. 이 말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뭐하고 있구나? 감소하고 있구나.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으로 물체의 운동 방향을 알아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물체의 운동 방향은 오로지 속도의 방향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자, 이제 세 문제 남았네요. 좀만 힘냅시다. 뭐 이런 문제들 나와져 있는 정의들 부분에 대한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을 테니까. 자, 그림은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10, 20, 10, 25, 10, 20, 25, 5가 됐대. 가속도 구하래. 가속도 구하는 거 어렵겠어? 우리 정의 관계식 관계 그래프 다 알고 있는데. 그럼 A의 가속도는 어떻게? 총 걸린 시간이 10초네. 나중 속도 20이고요. 처음 속도 오른쪽으로 10이니까 너의 가속도는 얼마가 되겠구나? 2m/s 제곱으로 초당 2m씩 빨라지겠구나. B의 가속도 살펴보니까 B 총 걸린 시간 동안 10초 동안 이 녀석은 나중 속도 오른쪽으로 오고요. 처음 속도 오른쪽으로 25니까 이 녀석의 가속도는 얼마? 초당 2m/s씩 뭐하겠구나? 감소하겠구나.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자, 예제 2번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녀석이고요. 등가속도 운동이다. 초당 속도 변화량이 항상 뭐하더라? 똑같더라. 초당 30 빨라지는 거야. 자, 자동차에 작용하는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뭐하겠어? 같으니까 속도가 증가하겠죠. 니은번 이 자동차는 이미 등가속도 운동한다라고 했어. 뭐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겠죠. 자동차의 가속도의 크기는 1초에 30 빨라지니까
3m/s 제곱이 될 테이고요. 3초인 순간 예측할 수 있는 거지. 얼마로? 10m/s로. 왜? 3초가 되면 또 30 빨라졌을 테니까. 그래서 뭐 이 부분보다는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네요. 오히려 이런 부분, 말로 있는 부분이 이과생들한테 더 쥐약이야. 자, 다음은 엘리베이터 운동을 관측했대. 그럼 기억법 우리가 이미지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네. 위로 올라간대. 즉 운동 방향은 V야. 그런데 가속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속도가 빨라진다는 소리니까 가속도가 뭐하고 있는 거야? 위쪽 방향이라는 거야. 그쵸? 니은번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감속된다.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아래쪽으로 가속 운동하고 있는 거죠. 가속도의 방향을 보고 운동 방향 정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디귿번 아래로 내려오면서 가속된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너 기억, 너 니은 디귿번 아래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운동 방향 아래쪽이겠구나. 그런데 가속되네, 빨라지네,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일치하는구나. 리을번 살펴보니까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데 감속되고 있었대. 그러면 아래쪽으로 속도가 줄어든다는 거 누구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구나. 자, 변이 속도 가속도의 방향. 1번 변이 운동 방향 보면 되니까 속도 방향 보면 되지. 위 가속 속도 위 가속도 위. 그래서 기억법 맞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변이와 속도의 방향 항상 뭐 할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럼 그 관점에서 찾으면 바로 리을번 틀렸죠. 위 아래 위니까 위 아래. 그치? 이거는 이제 문제 빨리 푸는 스킬인 거고. 자,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니은은 둘이 위 아래. 너도 맞네. 아래네. 너도 맞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번이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하고요. 32페이지에 보면 이제 친구들 좀 관계 그래프 좀 연습 한 번 더 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있는 부분 하고 나서 등가속도 운동들 좀 심화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숙제는 친구들이 어디까지 이야기해 오시면 되냐면요. 비비비비비비비. 운동의 표현 부분에 대한 (66페이지까지) 예제 문제는 나랑 같이 풀 테니까 놔두고요. 66페이지 오케이? 네, 많습니다. 참고로 양은 많은데 문제 부분 앞에 운동의 분류 부분들도 다 숙제야. 예제는 안 푸셔도 돼. 나랑 같이 풀 거니까. 그것만 숙제가 있는 게 아니죠. 자, 보라색, 우리 희민이가 좋아하는 색깔. 얘는 어디까지 이렇게 좀 풀어보시냐면 28페이지까지. 쌤 왜 48번? 이거는 나랑 같이 할 거니까 연습. 그 다음에 질문 더럽게 많을 거야. 왜냐면 얘 구성편으로 보면 내신 대비 문제 들어가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개념 완성 문제인데 개념 완성 문제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수특 문제들 사용을 할 것이고요. 안 봐도 뻔해. 그렇기 때문에 수특 문제 따로 푸실 필요 없어. 왜냐면 교재에 실려져 있는 게 작년 수특 문제고요. 그 다음에 너네가 주간학습지 모의고사로 볼 문제가 수특 문제일 테니까. 수특 문제 2개년치 다 연습시킬 테니까 수특 따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책 사지 마세요. 여기서 다 해결할 테니까. 그래서 개념 완성은 2점짜리. 실력 완성은 3점짜리. 그리고 나서 실력 잡고 기출 잡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풀어 오시라고요? 아까 몇 페이지?
8페이지까지. 왜냐하면 운동에 분류 있는 부분까지는 친구들이 그래도 좀 다룰 수 있고요. 자, 잠깐 끄고 오늘의 과제만 쌤이 챙겨드릴게요.